네, 모빌리티 리포트 이제 새롭게 저희가 변신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모과로 새 출발을 했는데요. 모빌리티 리포트의 과외 버전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박창윤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그동안 투자 전략을 못 나눴는데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모과 박창윤 이사 나와 계십니다. 오빠, 네, 이렇게 모가니까 설명했는데. 뭐 과일 뭐 이런 거죠 그냥. 지금 뭐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과일이지. 과일 뭐 이런 거 음. 생각이 나는데 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가워. 이게 네. 우리가 작년에 우리 너무 내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우리 작년에 이제 한창 우리 그 주식 얘기할 때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 컨텐츠 만들고 했었잖아. 내가 그리고- 동네 오빠 엄청 괴롭혔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학 관련돼서 이거 청약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당시에 맨날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카카오, 네이버, 맞아. 모빌리티 하면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 뭐 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적용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반가워. 그래. 무지하게 어색하다. 근데 우리 너무 아니 왜 비즈니스 관계였나? 그러게 그 밥을 먹자고 했어야지 진짜. 그래. 근데 지금 음. 우리가 나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리포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네가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개인적으로 내 생각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자, 바쁜 오빠를 위해서 내가 증권사 리포트 선행학습 겸 해가지고 좀 요약을 해봤어. 오늘은 또 우리가 첫 편이고 하니 자동차 부품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하거든. 왜 완성차 아니고 근데 부품주야? 왜냐면 완성차 업체보다 지금 부품주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까 보니까 현대모비스 연중 최저가, 저가. 연중 최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던데 그러게. 만만치가 않아 지금 이 동네는. 그래서 현대모비스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현대모비스 리포트였고 완성차 대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10 위에 있대. 떨어진다. 현대차랑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정상화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의 가동률도 회복이 되겠지만 가동률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실적이나 기업가치 개선 강도는 완성차 업체가 더 높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는 판매 가격 인상이라도 할 수 있지. 부품업체는 딱 정해진 그런 공급 단가에 맞춰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보기에도 더 중요한 점이 단기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투자자들을 위해서 현대모비스가 미래 방향성을 좀 멋지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개발 비용은 뭐 가파르게 오르지. 전동화 부분은 적자만 계속 나고 있지. 이걸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해서 보유자들의 신뢰도, 투자자들의 그런 사랑을 조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였는데 내 이 리포트만 읽으면 별로 사고 싶은 생각 안 들거든. 근데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다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보다 어떻게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주린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느낌인데 아니, 아직 중고등학교 수준인가? 나 지금 여기 열심히 적고 있었어. 지금 이거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래, 열등생이야 나는. 아무튼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 일단 비교 열의에 있다는 것 자체는 120% 공감.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판가로 전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선진시장이라고 하는 미주나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지난달 현대차 기아 합산 점유율이 10.9% 미국에서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 그러니까 고가 차량이나 SUV 이런 쪽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좋은 평가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런 친환경차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런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판가로 전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오케이. 두 번째,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왔지. 그러면서 최근 실적이 깨진 거 환율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로 이런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 부분 자체를 오히려 고가 차량 이런 부분에 선택적으로 쓰이면서 ASP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블렌디드 ASP라고 하는데 어렵지. 어려워. 그치. 그냥 평균 판매 단가야.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저기 밑에 있는 뭐 기아 모닝부터 해가지고 저기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쭉 고가 차량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을 100대 생산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80개밖에 없어. 그러면 차량이 한 대 예를 들어서 한 개씩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어디에 넣을 거야?
기아 모닝에 넣을 거야? 아니면 저기 제네시스에 넣을 거야? 오, 비싼 제네시스에 넣겠지? 그치. 그런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려하는 거지. 그러면 평균 판매 단가 차량 자체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전이 자체가 가능해. 근데 지금 보면 그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잖아. 부품사는 기승전 가동률이야.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지, 고객사가. 무조건 가동률이 올라와야 돼. 가동률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장이 멈춰서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캐파 확장을 하고 가동률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게 그 부품사의 이거 숙명이야. 왜냐면 어차피 이거 공급하는 공급 단가는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고정비 이런 부분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공장이 멈춰서면.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도 월급 줘야 되지. 기계들 감가상각비 이런 거 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멈춰서 버린 거야. 차량 반도체 공급 보증 문제. 이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4분기에는 좀 해소될 거야 했는데 웬걸? 4분기에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 내년까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 셔다운이 좀 더 차량 강화가 되고 있어 지금 오히려. 강화? 강화. 약화 아니고? 약화가 아니라 강화. 어떡해? 지금 그 지난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65%가 유럽에서 나왔거든. 유럽에서 나왔는데 일례로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 맞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씩 나오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야.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접종률이 90%인데도 불구하고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 하루 확진자가. 그러면서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야. 그동안에 우리가 백신만 있으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거야. 비정상 정상화 될 거야. 자동차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정상 가동될 거야. 글로벌 공급망 회복될 거야. 이런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야 지금. 그럼 내년에도 어렵다고 봐야 그러면 될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부품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환경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가정을 깔고 가야 되는 거지. 이러한 부분. 이게 지금 최근의 포인트야. 이게 비단 우리 자동차 부품사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공급망 이슈라고 많이 들어봤지. 공급망 병목 현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병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확 줄어들잖아. 이런 것처럼 지금 물류비는 올라가지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공장은 안 돌지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면서 부품이 없어. 그런 것들이 실제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부품이 나와야 되는데 부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지금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딱 지금 직면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오빠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어려운 얘기만 계속 잔뜩 이게 되게 어려운 일어나고 건가? 있는데 어떡해? 결국 아니 쉽게 어려워. 얘네 환경한테 그렇지. 어려운 되게 어려운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나쁘진 않아 사실. 현대차나 기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나쁘진 않은데 이쪽은 어느 정도 실적 메이크업이 환율이랑 아까 차량 고가 차량 많이 판매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일정 부분은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일정 그 손실 나는 것들을 약간 복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사들은 기승전 가동률 무조건 가동률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장이 쉬고 있어. 그동안에 직원들 월급은 나가.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서 그 기계들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하는. 이게 과거에 뭐 100% 그리고 이런 잔업 들어가면서 뭐 110%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90%, 80%, 7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 이게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 그럼 오빠 있잖아. 실적 개선 말고도 혹시 조금 더 좋아지는 모멘텀 거리는 없을까? 왜냐면 내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4분기부터 eGMP 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모멘텀 되지 않을까? 이 GMP라는 것 자체가 일렉트로닉 글로벌 모듈러 패키지. 아마 이쪽 약자일 거야. 오빠 멋있다. 이게 나도 지금 이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이거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관련해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고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하게 폭스바겐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깃발을 꽂은 거야. 한마디로 친환경차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량마다 이런 것들이 다 달라버리면 이에 따른 생산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eGMP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생산
앞으로 나오는 친환경 차량에 이런 플랫폼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부품을 다 꽂겠습니다. 그러면 단가 자체가 확 떨어지는 거지. 이걸 가장 먼저 진행을 한 게 폭스와겐 MEB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쪽 플랫폼이었고, 두 번째가 이 eGMP였어. 이게 작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이게 발표를 한 거고, 올해 eGMP에서 나온 첫 차가 바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정확한 폼팩터 변화는 2023년 아이오닉 7부터야. 그리고 첫 번째 eGMP 기아의 첫 차는 EV6. 그치.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그 6, 7월경 해가지고 이제 기아도 나왔었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초기 반응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자체는 확실히 프리미엄 요인이고,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향후에 신기술 개발 이런 쪽은 현대모비스 쪽으로 다 들어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엔진, 파워트레인 이쪽 개발을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율주행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신기술 개발 이런 쪽은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존에는 현대차, 기아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현대모비스 경우에는 단가, 부품을 좀 더 비싼 값에 사주면서 최소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보장을 해줬었던 거지. 그러면서 너희 이 돈 가지고 신기술 개발해. 남양연구소에서 신기술 개발해. 이 부분이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었던 친환경차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수소차, 니로 이런 부분이었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기존의 아이오닉이라든지 코나라든지 다수 차량이 있었지만 이거를 플랫폼화 시켜서 하나로 통합하자 했던 게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 기아에서는 EV6. 그리고 이게 아이오닉 내년에는 6가 나올 거고 내후년에는 7이 나올 거고, 근데 앞서 폼팩트 변화를 말했잖아. 지금 eGMP라고 하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품이 새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이오닉 5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디자인의 변화 이런 부분이었었고, 기존에 쓰고 있었던 아이오닉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업그레이드된 거였다면 2023년부터는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이런 부품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질 거야. 그러면은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신기술을 현대모비스 쪽으로 몰아준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네? 장기적으로는 나 현대모비스 되게 좋아해.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현대위아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올해 연초에. 잠깐, 현대위아 얘기는 우리가 아껴둘게. 오케이, 뒤에서 그러면 중장기로 센터장님은 내가 이제 또 이번 주에 상담을 같이 하거든. 상담 프로그램 으라차차. 근데 29만 원까지 열려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했거든. 오빠도 좀 동의를 하는지. 일단 나는 그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오늘 현대모비스 경우에는 연중 최저점을 경신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29만 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메리츠 나와 있는 리포트 보면 32만 원이 목표가인데 지금 32만 원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희망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최소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필드 플레이어로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물을 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늘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29만 원 갑니다, 32만 원 갑니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나는 오히려 되돌리는 모습이 확인을 해서 최소한 지금이 발바닥이 아니라 발바닥을 지나서 이제 저점 잡고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무조건 사야지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장기 투자, 그리고 이 비중이 뭐 20% 30%를 넘어서 나중에 40% 50%이 종목 몰빵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들만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오빠 5글자로 오빠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줘. 왠지 대응은 아직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응은 아직. 오빠의 5글자는? 중립기여다. 중립기여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뭐지? 중립기여 박는다고 하잖아. 우리가 이거는 지금은 섣불리 그러니까 물을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이거를 섣불리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연중 저점에서 지금 팔 타이밍도 아니야. 이 친구 PBR을 봤더니 장부가가 38만 원이고 지금 한 23만 원 정도라는 얘기는 지금 이 친구 장부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는 0.7배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이제 2017년, 18년 이때였거든. 이때 가장 떨어졌을 때의 뭐 연중 더 떨어졌기도 했지만 연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0.59배, 0.6배 정도 수준이었어. 그러면 지금 대략 한 0.6 몇 배거든. 0.65배 정도 보면 장부가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왜? 이익이 결국은 증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친환경차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도한 낙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괴를 같이 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는 사고 싶지만 연중 저점 부분에서 우리가 타이밍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섣불리 또 살 타이밍은 안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0.7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을 지금 연중 저점에서 팔자? 그건 또 아닌 거잖아. 그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지금은 신규 접근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역에서 차라리 지금은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렇기 그래. 때문에 중립 기어다. 이렇게 보유자 영역. 알았어. 정확하네. 하이파이브 안 맞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합이 맞네.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 어우, 많이 나 훌륭해. 늘었어. 아주 훌륭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현대위아 살펴볼게. 아까 아껴두자고 했던 그 현대위아. 현대위아. 자, 메리츠 증권 리포트고 현대차 그룹 BEV 전략의 최대 수혜가 현대위아다라고 했어. 똑같은 증권사, 똑같은 애널리스트 그 김준성 님이 쓰는 리포트인데 분명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완성차보다 매력도가 덜하다고 했거든. 근데 현대위아를 바라보는 눈은 좀 달라. 눈에 막 하트가 막 뿅뿅 나와. 현대위아를 현대차 그룹 BEV 전략의 최대 수혜주라고 봤는데 오빠 설마 BEV 영어 약자 뭔지는 알지? 배터리 일렉트릭 베이클. 미안해. 설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 잠깐만. 찾아봤는데. 나 지금 방송 나가도 돼요, 지금?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 여기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가지고. 아유, 설마 세상에 맨날 방송하는 사람이 BEV가 방송 앞이라 다행이다. 한대 배터리 맞을 일렉트릭. 뻔했어. 왜냐면 이게 BEV도 있고 PHEV도 있고 내가 또 물어볼 것 같아서 지금 눈이 두려움 눈동자 두려움 흔들렸어. 흔들리는 거 바로 느꼈어. 뭔진 아는데 약차까지 내가 끼고 있진 않지. 그러니까 아무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막 이런 쪽 있잖아. 그래 그래서 그래. 자 넘어가자. 알았어. 거기까지만 할게. 어. 알았어. 그러니까 BEV가 HEV도 있고. 자, 알았어. 알았어. 뒤끝 있네 이분. 그렇지. 자 BEV 건들기만 해봐. 배터리 전기차의 영어인데 배터리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지.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사업 영업이익이 원래 90%가 동력 전달 장치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배터리 전기차로 바뀌면서 모토값도 비싸지면서 납품 단가가 4배, 한 40만 원이 된다고 해. 그러면 뭐 믹스 개선 효과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기계 사업 부분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 현대기아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는데 현대위아 기계 장비 필요하겠지.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서도 이득, 기계 장비에서도 이득, 최대 수혜주다. 뭐 이런 논리였어.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밝혔고. 나 상당 부분 공감. 아 그래? 오빠 생각은 어때? 이 상당 리포트? 부분 공감. 왜냐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부품단을 보면 결국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위아인데 그중에서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최근에 역할을 많이 부여받았고 새로 재평가가 나오고 있어.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쪽이 바로 현대위아였어요. 현대위아가 먼저 튀었고 현대모비스가 따라가는 흐름이었고 그게 2월 8일인가 9일 정도에 이제 그 애플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1월 말 2월 초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차트 부분.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부분. 이건 무슨 스키 슬로프도 아니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주식 이런 부분을 하면서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좋아해. 거기에서 대박의 기회가 나오거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야. 이쪽을 보면 기존의 백그라운드 스토리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현대위아의 과거 이름은 기아전공이었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에서 엔진을 만들고 신사업을 담당하는 쪽이었다면 가장 중요한 이 파워트레인 쪽이 기아로 넘어가게 되면 기아의 파워트레인 쪽 담당하는 쪽이 기계와 엔진 이런 쪽을 제작하는 쪽이 바로 기아 전공인 현대위아였단 말이야. 기아 근데 모비스 같은 느낌이었네. 그치. 그런데 현대차가 기아를 이제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런 센트럴 타워, 컨트롤 타워 자체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파워트레인이 왜 중요하냐면 파워트레인이 뭐야? 엔진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가 엔진 그리고 뭐 이런 구동계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최소한 10조 20조 이상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 엄청 세타2 뜨네. 엔진 뭐 이런 것들 들어봤지. 어. 그런 엔진이 근데 보통 이 주기가 이 엔진 자체의 변화 주기는 10년이야 보통. 2009년에 그러했고 2019년에 그러했어.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뭔가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이런 신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엔진을 달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차화정 장세 이런 부분이 주도했었고 당시에 신차 사이클이 나왔었던 거고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게 2019년부터야. 여튼 그런데 그럼 현대 위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아에서 이런 것들을 20조 원씩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엔진을 자 현대 모비스에서도 만들어. 그리고 너 현대 위아에서도 만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아 전공이라는 현대 위아의 역할 자체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되어버렸던 거야. 그러면서 이 현대 모비스가 이런 신기술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중요했던 거고 그럼 현대 위아는 하는 역할이 뭐였냐? 사실 이런 기계 장비 해외 쪽 수출하고 이런 부분으로 일부 역할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왜 최근에 현대 위아가 중요하게 되느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을 때 대박의 기회가 나온다 했잖아. 앞서 말했잖아. 2023년도 그러니까 아이오닉 7이나 EV 뭐 EV6가 지금 6지만 7, 8 나올 때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 부품이. 그게 뭐냐면 현대 위아가 하고 있는 게 열관리 시스템이야. 열관리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히터라든지 냉방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하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테슬라 쪽에서는 히트펌프라는 것 자체를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단순히 이거 히터 따로 이런 그리고 뭐 냉방 장치 이런 것들 따로 에어컨 따로 이렇게 됐으면 단가 자체가 낮았지. 근데 전기차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엔진을 통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고 이걸 공조를 통해서 이게 돌려주는 것 자체가 난방이야. 그리고 냉방 같은 경우는 냉매를 활용해서 돌려주는 것 자체가 냉방이고. 따로 뭔가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엔진에서 그대로 열 올라오는 뭐 그치. 그런 거야?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 봐. 전기차가 내연기관처럼 열이 나? 아니? 아니잖아. 물론 배터리에서 발현이 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럼 불나면 큰일 불나면 큰일 나겠다. 나지.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당장 냉방이라든지 난방 뭐 이런 부분에 바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을 구동구에 써야 되는데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당장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걸려버리는 부분이잖아. 거리 안 그래도 늘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관리 시스템 자체가 중요해진 거고 그에 따라서 이런 통합 열관리 시스템으로서 단가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쪽에 새로 들어간 쪽이 현대위아야. 이제 이해 갔어. 이제 이해 갔지. 최대한 그 백그라운드부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쪽이었고 그리고 뭐 수소 저장 탱크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대차 그룹 내에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 이쪽이 수소 저장 탱크 자체를 만들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친환경차잖아 결국. 이런 수소 그 연료 전지를 사용한 전기차 그리고 이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이런 BEV 이런 것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도 결국 이런 친환경차인데 이쪽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저장 탱크 이런 부분이 수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 그런데 그쪽 관련해서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진 하이솔루스였는데 여기에 신규로 현대위아가 수소 저장 탱크가 들어가. 이런 부분도 2023년, 24년 타겟이야.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이런 부품사 폼팩터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게 연초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야. 현대위아가. 없던 게 새로 생긴다. 성장 동력이 게다가 엄청 빵빵하다. 그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쪽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최소한 형들이 끌어줘야 돼. 현대차 기아가. 근데 이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그 차량의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배터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을 했었던 그런 문제에 따른 이런 그 뒤처리도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그리고 6월부터 좀 풀리려나 하는데 올해 3분기에 갑자기 델타 변이 확산 그러면서 10월부터 다시 4분기에는 델타 공급만 풀리려고 하는데 일부 유럽 쪽에서 셧다운 이런 문제 그리고 차량 반도체의 20에서 30%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이 완화가 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지. 코로나 다시 재확산된 다음에 재확산되고 말레이시아?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장 이런 부품주들이 힘든 거야. 얘도 그러다 그럼 보니까 가동률 상승이 문제인 거네 지금. 기승전 가동률이라고 했잖아. 부품주는 결국 가동률 아까 말했던 부품주는 가동률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궤를 현대모비스와 같이 하겠지만 자동차가 돌린다 했었을 때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현대위아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 항상 그랬어. 연초도 그랬고 이번 6월 달에도 그랬고 10월 달에도 그랬어. 10월 초에도. 주가 흐름을 현대모비스랑 비교해서 보면 재밌을 거야. 그런 모습이고 아까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테슬라는 이런 것들 자체 뭐 히트펌프 그런 것들도 이제 통합 히트펌프 이런 거 나오는 거고 23년도에 열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25년도는 아까 난방뿐만이 아니라 냉방까지 같이 들어가고 실내 공조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2025년도가 타깃이야.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단가가 지금 아까 말했던 40만 원이 아니라 통합 열관리로 들어가면 100만 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100만 원 그러면 이상. 이쪽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가 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인데 그 다음으로 좀 비싼 것 이런 쪽이 이런 통합 열관리 뭐 이런 쪽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담당을 해서 새로운 역할, 롤을 부여받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좋을 수 있는 거지. 그러네. 근데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결국 말했잖아. 부품주 숙명, 가동률이 올라야 된다는 숙제에 봉착을 해 있고 그리고 2023년이 타겟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지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2021년과 22년은 약간은 뜰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보릿고개를 극복해 내가는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로 이 GMP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현대차 그룹 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기차 만들면 자 우리 거 부품 가져다 쓰세요 하고 글로벌 판매차가 생기는 거잖아. 캡티브가 있는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 고객사 다변화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EGMP가 어떤 식으로 공급처를 확보해 나가는지 수주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왠지 오빠의 그 투자 전략도 현대모비스랑 좀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동일해. 나아지는 거 보고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해줄 것 같은데 맞아. 또 5글자로 그래도 굳이 한번 저희가 또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중립기어인데 중립기여다. 아까 중립기어다. 중립기어인데 중립기어인데 23년을 보자. 너무 억지야. 이건 너무 억진가? 이게 맞춘 건가? 2년 후 보자. 딱이다. 나 천재지. 천재인데? 똑똑한데? 알았어. 이거 좋다. 가동률 상승이 중요하고 2년 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 똑똑한데? 알았어. 배웠어. 자. 2년 후 보자. 다음은 한원 시스템 볼게.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부품주는 아니지만 핵심 부품사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요즘 나오는 리포트 제목 진짜 어둡다. 봐봐라. 중장기 매출 정체지수, 계속되는 인고의 시간, 아직 무거운 걸음. 대표적으로 하나 골라서 읽어봤거든. 하나투자증권의 한원 시스템 리포트고 자동차 부품사들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지만 한원 시스템은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나 봐. 3중고에 쌓였다고 해. 완성차 생산은 차질을 빚었지, 운반비 비싸졌지, 원자재 가격 올랐지. 아까 오빠 얘기했던 그거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인데 하나투자증권은 4분기도 뭐 별반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더라고. 내년 2분기까지 가면 또 모를까. 굉장히 좀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의견 자체 홀드를 줬거든. 증권사 리포트에서 홀드 의견 주면 뭐다? 팔자. 사형 선고다. 팔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 컨빅션 바이나 바이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투자 의견 그러니까 목표가하고 투자 의견은 다른 건데 아까 말했던 바이라든지 뭐 컨빅션 바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홀드 이런 얘기는 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봐라. 그리고 기존에 바이에서 홀드로 낮췄다. 그런 얘기는 그냥 눈치 빠른 사람들 알아서 팔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 목표가를 낮췄겠지 이러면 계속. 목표가를 낮춰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한원 시스템은 결국 M&A 그렇지. 이쪽은 한참 매각. 진행되고 있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 있다 그러던데. 이거는 이쪽 같은 경우 한행컴퍼니 가지고 있었던 물량 자체가 지금은 대략 한 5년 6년 지났기 때문에 기존의 FI라고 표현하는 파이낸셜 인베스터 미안해 재무적 투자자. 말하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터. 한우 시스템 100원이야. 그러면 내가 돈 100원이 있으면 좋지만 어. 내 돈이 100원이 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예를 들어서 20원이든 30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은행에 2, 30원을 빌리고 나머지 한 50원 정도를 아까 말했던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한테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었던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한우 시스템. 사모펀드로부터 이런 부분을 사왔었던 거지. 사모펀드가 샀던 거지. 그치. 사모펀드가 샀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켜서 가치를 올린다는 이제 이거를 재매각을 해야지. 팔고 있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한국타이어그룹 이쪽에 지금은 한국 뭐 테크놀로지 그룹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지. 이름 그치. 사명 바뀌었지. 그냥 한국타이어가 난 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게. 그래. 그쪽 같은 경우가 원래 같이 이렇게 지분이 들어가면서 이쪽이 떠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매각이 되었을 때 여기가 어디가 떠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 또 다른 사모펀드가 가져갈 것인가, 해외의 유명한 부품 업체들이 가져갈 것인가, 뭐 컨티넨탈 보시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많이 있었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도 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알고 있어. 기사도 가장 최근에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래. 근데 진짜 M&A 되면 우리가 그때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반전될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매각이 되면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뉴스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렇구나. 피인수 업체잖아 그럼. 피인수 업체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싼 값에 팔려야 좋은 거 아니야? 주가 올라갈 그러면 미리 주가는 반영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뉴스 나오고 나서 오히려 빠져. 무서워. 최근에 뭐 한생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치? 그러한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우 시스템이 이쪽이 글로벌 2위 공조업체야.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한우 시스템이 공조업체야. 글로벌 1위 공조업체가 일본의 덴소. 2등이 한우 시스템. 그런데 아까 말했지. 전기차, 친환경차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발열이 났던 거 그냥 단순히 돌려주는 쪽에서 열관리 시스템이 중요해진다.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제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한우 시스템이 원래는 현대차, 기아 쪽에 솔벤더라고 하는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가 그쪽이 어디가 치고 들어왔다? 현대 위아가. 언제? 2023년.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줄어든 일감을 해외의 다른 업체들,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얼마만큼 다시 한번 수주를 가져와서 일감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지.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계속되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언제까지도 인고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결국 이쪽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올라야 되는 거고 가동률이 올라오려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코로나 부분, 이런 부분이 빠르게 잡혀야 돼. 우리가 기대했었던 모든 이런 제조업체들 공통적인 숙제인데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봤었고 그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백신이었어. 백신이 70%가 이제 맞으면 이게 이런 집단 면역 이런 부분이 형성을 하면서 이제 백신 일상으로 복귀할 겁니다. 백신을 통해서. 근데 지금 봐봐. 90% 맞았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 확진자 급증하는 모습이. 그러면 백신 우리가 부작용 이런 것들도 막 그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오면서 많이 맞았는데 그에 따른 그 효용성 논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과정에서 이런 부품 업체들 이런 쪽 같은 경우 인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럼 오빠의 5글자가 궁금해지는데 투자 전략도 간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혹시 인고의 시간 이거 재활용할진 않겠지?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그래? 얘도 똑같고 다만 매각을 보자. 매각을 보자. 그렇지. 깔끔하다. 이런 그래. M&A 관련된 매각 관련된 부분 자체를 봐야 될 것 같고 하는 컴퍼니가 이쪽 어디에 매각하는지 그리고 이때 그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래. 다행히 방향성은 맞아. 앞서 말했던 애플카 그리고 아마존 뭐 이런 쪽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당장은 매출은 없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한 리비안 이런 전기 픽업 트럭이 시장에서 기대감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지금 이와 관련지어서 글로벌 시총 3위까지 올라갔잖아. 테슬라 그리고 토요타 그다음 리비안이야.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리비안 쪽에 그 들어가는 이런 PTC 히터
이쪽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산업 쪽이 하고 있어. 오, 그럼 우리 산업이 한원 근데 시스템 우리 산업이 하청이었다 이제 그랬잖아. 그치 우리 산업이 한원 시스템 타고 그런 부분 또 들어가는지 여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 산업이 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또 덴소를 타고 이런 쪽을 또 납품하는 쪽도 있거든. 아, 그래서 다변화돼 있어 이쪽도 우리 산업도 오. 한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쪽, 덴소로 들어가는 쪽. 어. 그래서 이쪽이 어디를 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지 음.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한원 시스템 뭐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매각 이야기 나오면 그때 또 한원 시스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세 종목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딱 그냥 이유도 듣지 말고 종목명만 딱 들어보자. 오빠의 부품주 3개 중에 탑픽? 뭐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은? 네 글자. 뭐야? 현대, 위야. 그렇지. 아, 진짜? 나머지는 다 5글자잖아. 오, 현대모비스, 한원 시스템. 시스템, 그래. 현대모비스. 어. 근데 현대위야. 현대, 위야. 나는 알았어. 개인적으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성장을 좋아해. 그런데 현대위아가 지금 당장은 보여줄 것은 없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서 현대모비스 대비해서 비싸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성장에 대한 목마름 이게 시장에서 좀 더 바라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탑픽은 세 종목 중에서는 현대위아. 오빠 다음에 내가 또 자동차 관련해서 종목들 가지고 올 테니까 고액 과외 우리가 돈을 아니, 받진 않지만 과외 좀 부탁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나도 고마워. 리포트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보면 왜냐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다 어닝 쇼크 났거든. 되게 기대치 하회 뭐 이런 리포트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기대감 많이 내려놓고 있었는데 포인트 이런 부분 좀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공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날게. 안녕. 안녕. 되게 이렇게 하면 어색하잖아.